자, 짧게 필요한 것만 좀 할게요. 이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죠. 진짜로요? 이거 2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A가 0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2차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런 말은 반드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2차라는 말이 안 나와 있고 부등식이라고만 나와 있으면요, 방정식이라고만 나와 있으면은 A가 0일 때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2차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0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이 0이 되는 실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이런 뜻이겠죠? 편의상 제가 A가 양수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A가 이렇게 양수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두 분을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하면요, 이 fx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된 거 보입니까? x-알파에 x-베타에 A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구조상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판별식 D인 B제곱 마이너스 4C가요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은 fx가 알파라는 점에서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겠지. 이게 붕 뜨면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실근이 없죠. 얘는 그냥 이거야. 인수분해를 못하죠, 기본적으로. 허근이 가는 거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이거 인수분해 못하죠, 보통.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인수분해 못하잖아. 왜요?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하시오라는 말에는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실수 개수 범위 내에서. 그럼 얘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하면은 그땐 가능하겠지.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이거다 명이라고 두게 되면은 일단 만족하는 x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까? 이렇게요? 그쵸?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2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거에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쵸? 요게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못해요. 그냥 요 상태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로 집중을 해서 볼 거예요. 두실근이 되는 경우요.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했을 때요, 여기서 식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식이 서로 같죠. 항등식이죠. 그러면요, 두 개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일창의 개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식이 튀어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두 분의 곱이 뭐가 됩니까? A분의 C가 되죠. 이렇게요.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예요. 그리고 너네가 이 식을 많이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랑 이거요. A 베타 제곱 B 베타 플러스 C가 0이 돼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거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일까요? 이 식이 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식을 생각보다 니네가 많이 못 쓰거든요. 얘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이 차를 갖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차수를 1차로 다운시킬 수 있지. 이 식이 차수가 높은 식들의 항들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를 많이 못 써.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상승 더하기 뭐 베타 상승 이런 거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얘네 막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뭐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해. 이렇게. 근데 3승 나와 있으면요, 이 3승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알파의 알파 제곱이라고 쪼개서요, 요 알파 제곱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대신에 요 1승으로 차수를 다운시키고 또 다운시킨 걸 갖고 뭘 해야 돼? 1승으로 다시 다운시킬 때 이제 제곱에 관련 식들이 이렇게 1차로 계속 다운되니까요. 그래서 뭔가 3차, 3차, 4차, 4차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을 근각에서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곱셈고리 변형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차수를 다운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너네가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럼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어? 오케이. 노란색. 아까 두 분의 차는 내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녀석. 허근에 맞죠? 한 허근은 알파라고 보고 다른 허근은 베타라고 볼게요. 알파랑 베타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A, B, C가 실수 개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줄게요. 알파랑 베타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무슨 관계예요? 한 허근이 알파고요. 다른 허근도 베타야. 알파랑 베타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혈례지. 과거에 대답을 하세요. 여기잖아요, 이거. 이거랑 같은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보지. 뭘 증명을 할 거냐면요. 한 허근이 알파야. 그러면 요 관계식이 성립하죠. A 알파의 제곱에 B 알파 더하기 C가 0이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한 허근이 알파면요. 그 녀석의 켤레근이 자동으로 한 근이 확정이 됩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해봐봐 선생님 여기 증명했잖아요. 한 허근이면요. 다른 허근이 당연히 켤레로 나오잖아요. 이 당연한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 당연한 거를 어느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물어봤을까요? 어디서 물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대충 알잖아. 학교 경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문고요. 상문고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되게요. 원론적인 문제들. 이 당연한 거를 물어봐요. 증명하시오. 몇 번 문제? 서술형 1번 문제고요. 또는 서술형 3번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서문제 1번, 서문제 2번, 서문제 3번에 놓고 1번에다가 이거 증명시키라고 해요. 2번에다가 뭐 하라고 하고 3번에 뭐 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번과 관련 있는 이슈의 주제들이 2번, 3번에 또 연달아서 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 2점, 여기 뭐 2점, 여기 뭐 3점, 서술형 3번이 7점 만점. 뭐 이렇게 뭐 구성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안 나와. 한 4년 전 문제에 등장했었거든요. 그럼 니네 문제 때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4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기출은 돌고 돌거든요. 학교에서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되겠어요? 파란색 하면 안 되나요? 빨간색.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쟁이 정도 하는 반이면은 이게 반응이 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마플 시너지 하는 반이랑 이렇게 반응이 다들 비슷해요? 그거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 그게 좀 고쟁이면 한 단계 좀 무책이잖아. 이 정도 문제 좀 풀고 있으면은 이런 거 봤을 때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답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지금 좌변에 있는 게 뭡니까? 좌변을 계산하면 뭘로 나오겠어요? 허수로 나오겠지. 근데 그 허수를 계산을 다 했더니 우변이 뭐래요? 0이래. 0이 무슨 숫자인데요? 실수. 복소수가 실수라며 켤레를 취해도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켤레, 얘도 켤레, 얘도 켤레 취하게 되면은 켤레 취하고 켤레 취한 거지. 그럼 곱한 거니까 또 켤레 취하고 또 켤레 취한 거지. 실수에는 켤레 취해봤자 그거지. B에도 켤레 취해봤자 그게 그거지. 실수에 켤레 취해봤자 그게 그거지. 제곱의 켤레야. 그러면 알파의 켤레니까 결국은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A배 알파의 바의 전체 제곱에 B의 알파의 바의 C가 0이 됩니다. 요 방정식이 0이 되는 거에 X의 위치에 뭐 대입한 거야? 알파 바를 대입을 해도 0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게 성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증명이 됐죠. 한 허근이 알파면요. 다른 허근은 자동으로 켤레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를 요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이거 지울게요. 이 당연한 얘기들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면서 하고 있는지 참.
이 정도 상식들은 있겠지. 이 녀석의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상식들은 있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바로 풀 수 있습니까? 뭐예요? 그렇지. 그렇죠. C봐요. 그렇지. 이거 역순으로 가죠. 역수로 가잖아. 역수를 두근으로 가지면은 개수가 거꾸로 가죠. 이거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증명하는 거는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교양상 알고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나중에 아들이 컸는데 아들이나 딸이 아빠한테 이거 왜 시바가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아버님들이 모르는 척 연기하시는 거예요. 다들 물어보면요.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는 대답해 줄 수 있거든. 뭘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알파랑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부분이죠. 이거죠. 편의상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알파랑 베타는 둘 다 0은 아닐 거예요. 역수를 두근으로 하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맞죠? 그럼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얘 봐봐. 양변을 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파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지. 이렇게 알파 제곱으로 샥 나누게 되는 거.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C의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에 D의 알파분의 1의 A가 0이 됩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런 뜻 아니에요? CX의 제곱에 BX의 A라는 2차 방정식의 X 위치에다가 뭘 대입했다라는 뜻이니까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지. 반대로 베타를 대입해도 똑같은 경우의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근을 역수로 갖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면요 개수가 거꾸로 간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시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보여요? 두근의 곱은 그대로겠지. 합이 뭐가 되겠어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1차원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겠지. 나머지는 그대로고. 이제 이거 응용해봐.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요거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거 응용하면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응용하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상식이죠.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섭하죠. 다른 얘기를 하나를 더 해야지.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는요. 이제 2 이상 물어보는 거는 다 계산이에요. 요즘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때 독특한 방정식인 애들이 있죠. 방정식 중에 이런 애들과 이런 애들이요. 이 녀석의 이분을 알파 베타라고 두고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요. 이 알파랑 베타의 정체가 뭡니까? 이 오메가죠? 그거의 오메가의 켤레가 되겠죠? 얘도 오메가가 되겠죠? 얘도 오메가의 켤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복소평면에서 얘가 120도씩 뺑글뺑글뺑글 도니까 주기가 3이라는 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얘기랑 같이 연동되면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써야 될 게 오메가를 상승을 해주면은 1이 나오고요.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의 1을 더해주면은 0이 될 거고요.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분이 기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오메가와 오메가가 기분의 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랑 얘네 두 개를 연동하게 되면은 오메가가 누구랑 같아요? 오메가의 제곱이랑 같죠. 이렇게요. 봐봐요. 오메가 상승이 1이잖아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을 해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같이 되는 건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입증해도 됩니까? 한 오메가를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딱 두게 되면요. 이게 몇 도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소평면상에서 120도 이루고 있다고 그랬었죠. 이렇게요. 그럼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제곱을 때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120도만큼 또 회전한다고 그랬었지. 이렇게 120도 얘가 60도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맞아요? 120도만큼 또 회전하지. 그럼 봐봐. 얘도 60도고 얘도 60도예요. 120도 회전했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X축 대칭 관계지. 그러면 실수부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안 바뀌어. 근데 뭐가 바뀌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그럼 이게 뭔데요?
원래 주어져 있던 오메가의 뭐야? 켤레가 되지.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메가를 제곱을 하게 되면 그 녀석이 오메가의 켤레가 된다는 거야. 이게 복소평면상에서 결국 두 개가 무슨 관계예요? 실수축에 대해서 X축 대칭 관계가 된다는 거지. 켤레 관계라는 게. 왜요? 이 녀석의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실수부의 부호는 그대로 이 상태고요. 됐죠? 이런 게 당연히 기본으로 나와야 되고 얘도 그럼 같은 히스토리가 나오겠지. 얘는 3승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6이잖아. 왜? 3번 가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한 바퀴 돈게 아니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얘는 6주기가 한 주기라는 거지. 맞아?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에 더하기 1이 0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오메가에 오메가 바가 두분의 합이니까 1이 되고 오메가에 오메가 바가 1이 됩니다. 근데 얘랑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오메가를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오메가의 켤레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얘는요. 이유가 뭐죠?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옮길게. 똑같은 식이지? 그치? 자, 오메가 하나 쪽이고요. 오메가 제곱 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곱하면 이 녀석이 1이 되지. 그러니까 오메가 반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3승일 때는 제곱을 했을 때 켤레의 부호가 한 번 더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냥 3승이 1일 때는 뭐야? 켤레가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너네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에서 응용이 많이 되죠. 몇 시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우리는 그래프는 뭐 그래프. 얘가 계산수를 뭐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 차원 더 높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저쪽 반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을 안 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주제가 뭐냐면요. 올해 수능에서 아주 뜨거운 감도가 되었던 바로 근의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가 무슨 뜻이겠어요? 근을 내 마음대로 범위에 맞춰서 나눈다라는 뜻이겠지. 저 근의 분리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쓰이고 고3 때 쓰여요?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검색해봐요. 아니면 내 저기 유튜브 가고 저기 뭐냐 기출문제들 막 찾아보던가. 2024년 7월 고3 모의고사 객관식 15번이 근의 분리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가 무슨 문제였겠어요? 객관식 15번이면은 4점짜리 문제 중에서 객관식 문제로서는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야. 킬러 문제예요. 15번이면요. 정답률이 1%대 나와요. 거의 맞추는 일이 없어요. 올해 고3 현역 아이도 이 문제를 틀렸어요. 당연히 못 풀지. 저 어떻게 풀어? 쟤네가. 얘네도 못 풀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왜 못 푸냐면요. 플랫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이가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1단락, 2단락, 3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1단락, 2단락까지 대부분 애들이 다 접근을 해. 조금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요. 여기까지는 접근을 다들 하거든요. 풀이를 보니까 우리 고3 아이도 여기까지는 접근을 했었어. 내 기억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 스테이지를 못 깼어요.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요? 1번과 2번 단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고1 과정의 지식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금 니네 과정으로 미적분 원 내용만 있으면은 이걸 풀어낼 수 있어요. 3번 단락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얘를 풀어놓고 마지막에 1번, 2번 내용을 종합을 해갖고 바로 이 고1 과정에서 나왔던 근의 분리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야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몰라서 문제를 보는 거야. 이 간단한 배경식을 몰라. 근의 분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알파랑 베타가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일단 실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알파 베타가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이렇게 중근으로 가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맞아요? 중근은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근의 개수 몇 개예요? 이 설국에서 한번 헷갈리게 된 적 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일 때 근의 개수 몇 개입니까?
근의 개수를 얘기한다면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으면 서로 다른 근의 개수 몇 개요? 한 개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종류밖에 없잖아. 한 종류인데 한 개 한 개가 중복이 돼서 두 개가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2차 방정식도 어쨌든 중분일 때 근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중분도요. 엄연히. 한 개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종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땐 한 개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고요. 그냥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개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나도 헷갈려갖고 그때 이거 틀렸어. 나도 헷갈려. 왜 이거 그냥 넘어왔어 그냥. 왜 이거 한 개인데 두 개라고 해서 넘어왔거든? 나도 몇 년 전에 봤을 때.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신 문제가 굉장히 치다 뽕짜고 나와. 문제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사소한 거 갖고 틀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몇 번 문제 있었는지 알아요? 객관식 2번 문제 있었어요. 보고서 2번을 봤는데 내가 틀린 거야. 뭐지? 병신인가? 아니야. 모를 거야. 그러면서 딱 봤는데 내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요. 서울고 문제가. 상문모 문제는 그렇게 치다 뽕짜고 나왔네. 깔끔하게 돼요. 서울고는 치사하게 문제를 보기를 보더라고요. 아무튼요.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요. 이차방 방식이 두 양근에 같습니다. 즉 알파도 0보다 크고요. 베타도 0보다 크겠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인데 두 음근에 같습니다. 알파도 0보다 작고요. 베타도 0보다 작겠죠. 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이 어딘가 이렇게 딱 있다는 거죠. 한 음근과 한 양근을 갖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얘는 기준이 뭐예요? 근의 분리를 얘기할 때 누굴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0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거를 확장해서요. 더 일반화 시키면은 이 0이라는 숫자 대신에 그냥 임의로 P라는 숫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지. 3보다 큰 거, 3보다 작은 거, 한 근이 3보다 작고 3보다 큰 거. 고3 모의고사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보다 큰 거, 2보다 작은 걸로 나왔어요. 0이 아니고요. 조금 더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양근, 음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부의 실근을 간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단순적으로 요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니네가요. 세근의 합이 양수입니다. 세근의 곱이 양수입니다. 두근의 곱이 양수입니다. 이것만 쓰면 더 똑같지 않아? 이것만 두 개만 써도 충분하지 않아요? 두 개만 써도 충분하지 않아? 합이 양수고 곱이 영수야.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잖아. 투근의 합이 2, 투근의 곱이 3. 이게 무슨 식이에요? 이거 판별식 T 한번 내가 조져볼게. 1-5 마이너스 AC 무슨 근 나옵니까? 합근 나오지. 합근이 어떻게 돼 있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지. 1 플러스 루트 2i가 0보다 커요? 아직도 복소수를 모르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i가 0보다 큽니까? 복소수가 0보다 커요? 그래요? 힘든시 대답 좀 해주세요. 복소수가 0보다 큽니까? 복소수가 0보다 커요? 복소수가 0보다 큽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0보다 커요? 작아요? 네? 은기씨가 좀 대답을 해주려고. 이게 좀 인원이 빠지니까 이게 3년에 좀 이제 이 이름들이 쓱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제요. 복소수는 어떤 숫자입니까 여러분들? 은기씨? 대수 비교가 가능한 숫자예요? 안 가능한 숫자예요?
복소수가 대소 비교가 가능한 숫자입니까?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안 돼요. 대소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럼 선생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근거했을 때 1 플러스 루트 2i가 있고요. 얘는 1보다 작은 루트 2i를 이렇게 뺐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얘가 더 큰 거네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직도 복소수를 이해를 못하고 있던 거지. 이게 만약에 대소 비교가 가능했으면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2 루트 2i를 어디다가 표시를 할 수 있겠어요? 실수축에 표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실수축에 표시가 안 되는 허근이잖아. 그래서 얘네를 표기할 때는 실수 평면상이 아니고 어디다가 표현을 해요? 복소 평면이라는 다른 좌표축상에다가 다른 차원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얘를 뭐해? 뺑글뺑글뺑글 돌린다 그랬잖아.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게 만족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되면은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허근 두 개가 0보다 큽니다 라는 상황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뭘 써줘야 되냐면은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말까지 같이 써줘야 돼요. 이거를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얘들아. 얘 빼먹으면 안 돼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똑같지?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인데 당연히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0이라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겠어요? 0이라는 위치가 여기 있는 거겠죠. 얘는 0이라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겠죠. 이차함수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요. 됐습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중에 이차함수 관점에서 가면은 뭘 반영하는 거겠어요? 이거 2로 나누면 뭡니까? 어차피 2로 나눠도 부등식의 양변에 이거 부등호가 바뀌지 않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0보다 큰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두 분의 곱 알파 베타가 뭘 반영하고 있어요? 이 C라는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왜냐면은 A가 양수라는 거 가정하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라는 거는 A분의 C인데 이 녀석은 확실하게 양수잖아. 그러면 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네? C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Y절편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지. 그럼 Y가 그냥 0이 여기 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좌표가 0,C라는 거죠. 이게 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뭘 반영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Y절편의 좌표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걸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뭘 반영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차함수 기준으로 꼭지점의 최소값, 꼭지점 이차함수의 최소값인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지 이게. 왜냐면은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게 꾹 내려가면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는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결국 계산하면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부호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얘도 봐봐요. 이게 결국에는 뭐야?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죠. 그럼 봐봐. y절편이 0보다 큽니다 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뭐가 바뀌어? 꼭지점의 축, 꼭지점의 x절표, 대칭축이 0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라는 쪽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얘도 그대로가 되겠지. 그럼 얘 봐봐. 얘 봐봐요.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양수예요? 음수예요? 요 정도만 갖고 있으면 돼.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거. 모르지? 왜? 음분의 절대값이 더 큰지 양분의 절대값이 더 큰지 심지어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은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몰라요. 이 정도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애매하니까. 문제 조건에 누구의 절대값이 뭐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라는 정보가 없다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는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요.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이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지. 그걸 어디에 반영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x축이고요. 이 녀석이 뭡니까? y축이지. y절편의 좌표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는 거죠. 판별식 t는? 네, 판별식 t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그냥 막 쓰면 안 돼. 왜? 음근, 양근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지.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일단. 선생님, 그럼 이거 써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쓸 필요가 없지, 예단표 처음부터. 왜일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구조를 딱 봐봐요. b는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c, a는 양수, c는 양수지. c는 음수지. 여기다 곱해봐. 뭐 나와요? 다 양수 나오지.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죠. 이미 서로 다른 보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 자체가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내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라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뭐만 고려해주면 돼요? 두 분의 곱이 음수가 됩니다 라는 정보 하나만 고려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문제 조건에 두 분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써주는 거야?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0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를 더 써주면 된다고요. 그때 문제 어구에 이런 말이 있을 때만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그럼 이것도 써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니네가 응용을 해봐. 만약에 이 모의고사 나왔던 것처럼 이보다 커요. 이제 그대로 확장해 볼게요. 알파도 2보다 크고 베타도 2보다 큰 거잖아. 그럼 이게 2라는 값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해봐.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대칭축이야. 그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2보다는 커야 되겠는 거죠. 대칭축이 2보다 커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이건 이제 제로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뭘 대입해야 돼요? 함수값 fx가 2를 대입해서 그게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뭘 대입해줘야 돼? 또 여기다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도 고려해줘야 되겠잖아요. 판별식 D가 여기에는 이 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안 써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얘만 만들었을 때요? 실근이 안 나와. 어떤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x축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렇지? 또 어떻게 돼요? 대칭축이 보다 큰 쪽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x축과의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실근을 못 갖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말 써줘야 돼요. 만약에 두 분이 2보다 작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보다 작습니다. F2가 0보다 큽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0 대신에 2라는 좌표로 바뀌겠지. 함수 F2의 값이 어떻게 되는데요? 0보다 작으면은 2를 기준으로 두 분이 이렇게 샥 분리가 되지. 원하는 대로. 이게 근해 분리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뒷부분에 있는 2차 함수 내용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한 거야. 문제를 풀면서. 방정식 내용만 설명한 게 아니고요. 2차 부동식 내용도 지금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깔려 있잖아. 문제 풀 때. 이게 근해 분리예요. 문제 풀면서 다시 보면 돼. 이해 안 되지, 문기 씨. 그치? 딴 생각하고 있었지. 표정 보면 알아.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까? 오늘 유튜브를 뭘 검색을 해봐야 될까? 레이스를 뭘 봐야 될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야? 다른 생각했나 보네? 아, 내일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도덕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어렵게 나오면요. 요 정도예요. 어려운 내용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게 여기에서 고3 애들을 괴롭혔었고 작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 추세가 근해 분리를 자꾸 미적분에 끌고 오는 추세예요. 왜냐면 예전 기출 문제들은 근해 분리를 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프만 해석하면 끝나. 근데 작년에서부터인가 재작년에서부터인가 자꾸 근해 분리 내용을 이렇게 미적분에다가 같이 갖고 와서 이렇게 끌어내요. 골치 아프더라고요 되게. 왜? 나 같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니네 같은 애들은 고1 때 근해 분리를 보고 난 다음에 미적분 1을 고2 때 실컷 했는데 거기서 근해 분리 내용을 잘 물어보지 않거든요. 기출 문제들이 여타 다 그랬었고요. 근데 작년부터 이게 트렌드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1 수학이 점점 수능에 막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의 깊이가 얕아지는 대신에요. 고1 내용이 이렇게 조금 양념치듯이 샥 들어가면은 니네가 정신을 못 차려서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걸 보고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정답률이 무조건 낮다고 사실 킬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못 풀면 그 정답률이 낮아도 킬러 문제긴 하지 사실상. 니네가 못 푸는 거니까. 근데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 기출 문제에 비하면 깊이가 그렇게 막 깊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융합이 되니까 니네가 봤을 때 정신을 못 차리지. 계산을 못 하니까. 이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요. 그죠? 잠깐만 쉬어봤어.